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박정현님 사연인데요. 게스트분과 상황극을 하고 상담해볼게요. 여기 지은님이 정현님 역할 한번 해주시고 제가 요 소개팅남 역할. 아, 연기는 좀 하시는 편인가요? 어때요? 해볼게요. 네, 그럼 큐.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요? 네, 정현님은요? 저도 잘 들어왔어요. 뭐 하다가 주무실 거예요? 저 그냥 누워서 유튜브 좀 보다가 졸리면 잠들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연기하겠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또 사연 읽어주면서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동구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은행원이고요. 방송 들은 지는 6개월 정도 됐어요. 사연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이에 신청해봐요. 꾸준히 연애를 하다가 올해 초에 헤어졌어요.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할 때쯤 친구의 지인을 통해서 3주 전에 소개팅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상황극을 아까 한 게 소개팅 남분이랑 만나고 나서 집에 들어갔었을 때 하는 대화를 좀 했던 거죠. 다만 정현님이 좀 고민하는 게 이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거나 대화가 길어지지 않는 느낌. 원래 소개팅 하고 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되지만 또 집에 가서 안 될 때도 있고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는 되지만 두 번째 만날 때, 세 번째 만날 때도 달라지잖아요. 갑자기 맞아요. 나갔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제까지 세 번째 만남인데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. 두 번째까지는 간단한 데이트를 했고 세 번째에는 연남동 공원을 걷자고 해서 커피 마시고 산책도 했어요. 여기까지는 어때요? 소개팅을 보면 지은님 생각에는. 일단 세 번째까지 만났다고 하니까 그린 서로- 라이트인가요? 네, 서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서로의 호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. 맞죠? 호감도 느끼고 세 번째에 만날 때 어느 정도 이 사람과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예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해볼 같아요. 수 있었던 거네요. 네. 근데 우리한테 좀 고민을 보내주신 거는 뭔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있으신 거고 네. 처음 카톡으로 대화 나눌 땐 괜찮았는데 어제 집에 돌아오면서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말은 잘 안 끊기지만 대화에 깊이가 없어진 기분이랄까요? 이게 우리가 이해할 땐 되게 쉬운 말인데 깊이가 없다는 거는 진짜 그 두 사람만의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하루 종일 계속 얘기를 해도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무슨 얘기했지 모를 때가 있는 것처럼 네.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냥 추측을 해봤거든요. 깊이 없는 대화는 어떤 의미일까요? 여성분들의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.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않았다?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붕 떠 있는 거는 붕 떠 있고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전해지거나 전달되지 않은 대화가 깊이 없는 조금은 대화인 것 같아요. 내 속 깊은 대화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네요. 그쵸. 정현님은 소개팅남한테 약간은 바랬던 걸 수도 있고 아, 세 번째 만나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만나면 이런 대화가 나와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고 그러게요. 기대보다 못 미쳤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저는 크다고 봤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제가 호응해주고 그러면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정적이 조금씩 있었어요.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연애를 안 해보신 분도 아닌데 궁금한 게 없다는 느낌이랄까요? 이게 각자의 얘기만 어느 정도 됐고 서로에 대한 물음과 질문들이 조금 적지 않았었을까. 우리가 뭐 이 소개팅을 직관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워낙 그게 많잖아. 연애 예능이 많으니까 뭐 상상속으로 떠올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계속 사연 읽어드리자면요. 아직 편한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?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. 가까워지는 느낌보다는 불편한 게 조금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?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. 주선자가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친구한테 말해줘서 저도 3번까지 만났는데 더 만나보는 게 맞을까요?
아니면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까요? 제가 꼭 리드하는 남자를 바라고 있진 않아요. 소개팅하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주세요. 이렇게 남겨주셨네요.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. 제니 생각에는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.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소개팅이나 썸일 때. 저는 시간은 최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건. 사실 그래요.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래도 한 세 번 정도는 만나봐야 좋을 것 같아서.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해요. 3번 다 저녁에 만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저녁에 만나고 주말에는 점심에도 만날 수 있잖아요. 주말에는 좀 오래 있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주말에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만나서 저녁까지 또 볼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근데 소개팅을 해도 지금 은행 오시니까 아마 퇴근하고 만나면 거의 저녁 늦게 만나실 테고. 근데 연남동 공원도 걷고 커피 마시고 산책도 하셨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만나셨을 것 같고.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적인 교류도 있었을 테고 그쵸? 내가 이 사람이 어떻다는지는 조금은 탐색이 끝난 거잖아요. 3번이면 충분할 네, 것 같아요. 3번이면 충분하잖아요. 아니 왜냐면 또 이분이 지금 직장인이고 2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뭐 20대 초반이거나 아직 이런 소개팅 경험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데 딱 만나보고 이 사람 괜찮다 아니다. 근데 상대가 괜찮다고 얘기를 주선자한테 했어. 그걸 내가 알고 있어. 그러면 나도 조금 마음이 있었을 때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는 거고. 그렇죠. 다만 지금 정현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연인이 되었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화가 잘 될까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소개팅 할 때나 썸일 때는 톡이 끊기거나 전화를 오래 안 해도 괜찮거든요. 근데 연인일 땐 그게 아니잖아요. 내가 집에 들어가다가 아니면 내가 그냥 전화 걸고 싶을 때 하는데 갑자기 한 10분, 20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.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. 대화의 소재가 빨리 떨어진 거죠. 아닌가요? 근데 저는 대화의 소재가 떨어졌다는 거는 서로 되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,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. 네, 좀 긴장도 되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? 이런 걱정도 앞서서 오히려 얘기를 더 못 꺼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. 나도 모르게끔 주춤거리게 되는 거네요. 네. 근데 이게 편해져야 연애로 갈 때 더 좋은 거고. 이런 그쵸.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게 뭐 서로 코드가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. 그럼 이렇게 어색할 때 있잖아요. 네.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아요?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. 조금 어색하네요. 이런 식으로 말을 던져볼 살짝 것 그 같아요. 기분을 얘기해도 네. 그 상대가 지금 내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. 네. 눈치를 채게끔 해주시는 거네요. 맞죠? 아, 그런 효과도 있을 것 효과도 같은데. 있겠네요. 네네네. 맞잖아요. 네. 왜냐하면 대화는 분명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그 상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맞아요. 그러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더 주춤거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. 네, 좀 겉돌 때. 그럼 지금 정현님이 다음 만남 때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. 3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 상대도 놀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. 내가 빨리 다시 이 길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. 아마 상대분도 느끼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현님이 어색하다고 얘기를 하면 서로 그러면 어색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해봐도 좋을 것 같고. 가볍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좀 하는지를 볼 수도 있는 거고. 네네네. 왜냐면 이런 순간들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. 네. 우리가 이 정적이라는 게 진짜 5초, 10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길게 느껴지거든요. 그게 아마 소개팅 자리거나 이런 썸을 탈 때 서로가 좀 알아가는 단계일 때. 그쵸. 그러니까 뭐 밥을 갑자기 먹는데 나는 관심사가 예를 들면 영화였어. 영화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안 봤어. 네. 그러면 또 이게 생길 때 있잖아요.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를 봤어야 했는데 안 네. 봤어요. 그러면 그 남자분이 준비한 얘기에서 끊긴 거잖아. 오늘 이 얘기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우영우가 있잖아요. 네. 우영우는 뭐 보고 왔는데 상대가 안 봤다 그러면 분명히
준비한 소재라든지 이야기들이 갑자기 끊길 때가 생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법인데 네. 진짜 얘기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. 이야기 보따리를. 아. 오히려 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, 뭐 드라마, 음악, 책 아니면 뭐 내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면 분명히 하나 정도는 그 상대도 공감을 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여행도 있고 요즘. 아, 그쵸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. 문희님은 정말 준비되어 있으시네요.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런 폴더가 있어요. 여행 폴더, 드라마 폴더, 뭐 음악 폴더. 왜냐면 게스트 분들이랑 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우리가 주제를 정할 때 그런 폴더에 있는 것들을 딱 꺼내서 얘기하다 보면 게스트 분도 처음에는 뭐 안 봤어요. 아니면 그 영화 몰라요. 아니면 그 음악은 잘 몰라요.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 폴더에 있는 여러 가지를 또 갑자기 다 꺼내는 거죠. 그래서 소개팅이라든지 이렇게 뭐랄까 썸을 탈 때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한 번 더 마음에 들게 하거나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솔직히 답답하잖아요. 어느 정도 이게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정적이 흐르거나 어색한 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. 저는 정현님이 사연에서 막 주도를 해주는 분을 만나 바라고 있진 않다고. 네네. 그래서 근데 아. 이거 반대말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. 나 그런 사람 바래요. 이렇게. 아니 원래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있잖아요. 연애할 때. 나 키 큰 사람 안 좋아해. 그러면 키 큰 사람 만나는 사람 있는 것처럼 말 많이 하거나 좀 이렇게 리드해주는 사람 안 좋아했는데 리드해주는 사람이 진짜 잘하면 좋은 거거든요. 지금 정현님이 이 남자분이 리드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를 약간 반어법을 써서 말한 게 아닐까. 아, 저는 그렇게 문희님은 봤어요. 그렇게 보셨구나.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문장 그대로 해석했어요. 그랬을 때는 그냥 정현님도 지금 그 세 번째 만나셨던 그 분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면 어떨까. 아, 좀 들어주는 역할, 경청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군요.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김우님이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네. 네, 나의 좀 솔직한 마음 이제 세 번 만났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구상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거나 네. 연인이 되었었을 때 대화를 나눌 게 네. 조금 더 깊어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화를 하든 그것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두고 나를 궁금해하나 이런 포인트가 저는 썸에서 연애로 발전할 때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이거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은님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.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거 아. 같아요. 아마 맞아요. 질문을 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한다거나 네.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먼저 물어봐주거나. 네. 근데 우리가 카톡으로 대화하든지 뭔가 말로 대화하든 또 끊길 때가 있잖아요. 이게 뭐랄까 서술형 그냥 의문형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됐었을 때 네. 그 상대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럼 더 대화할 게 없는 거 아니야? 예를 들면 뭐 맛있었어요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. 그러면 제가 뭐 지은님 오늘 어땠어요? 지은님은 또 맛있었나요? 이렇게 물어봐주면 이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. 근데 누군가는 이런 대화들이 아직 어색한 분들도 있잖아요. 이걸 못하거나 그러면 이 대화가 빨리 끊긴다고 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도 그래서 많은 폰들도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들도 다 생각을 해놓는 거죠. 왜냐하면 진행자의 역할로서 이게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. 이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야 그 상대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. 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. 요게 좀 생기지 않을까. 맞아요. 그런 꼬리 질문? 네. 꼬리 질문하니까 너무 면접스럽긴 한데 아주 네, 어쨌든 대화에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.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질 때
이런 소개팅의 어색함이라든지 이분이 느끼는 감정들이 조금은 줄어들 거고. 네. 근데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좀 못해도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말을 뭐 너무 능글맞게 하고 막 이렇게 농담도 많이 던지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진중하게끔 다가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맞아요. 사람마다 코드가 다르긴 하지만 네. 저도 좀 본인의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. 그런 표현들이 말하는 그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뭐 상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. 그래서 대화만 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호감이 있구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. 그럼 아까 좀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썸을 타거나 소개팅을 하다가 연애로 가긴 해야 되잖아. 지금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게 네. 궁극적인 건 이거 같.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둔대가 좀 더 가까워요. 네. 3번 정도 그런 것 만났고 같아요. 다음 만남도 생각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네. 다음 만남이 없으면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. 네. 그냥 다음 주에 안 만나면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. 근데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만났었을 때 조금 더 대화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. 그러면 이게 연애로 가기 위한 바람이잖아요. 그쵸.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?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. 왜 남자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건 이렇게 해주면 좀 답안에 가깝다. 4번째 만남이라고 우리가 이 가정을 좀 하고.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내야 돼요. 지금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. 한 발자국 다가가서. 네. 지금은 이제 정현님도 아직 3번인데 3번째 만남인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분께서 좀 더 존재감을 드러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. 그래야 이 상황들이 빠르게끔 정리가 되고 네.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. 그쵸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게 정현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남자분의 행동이라든지 말 같은 게 전달이 잘 안 된 거거든요. 맞아요. 뭐 이런 게 서투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방식이 달라서 충분히 대화를 재밌게 하고 왔다 느낄 수 있잖아. 네. 남자분은 조선자한테 얘기할 때도 네. 나 오늘 진짜 2시간 동안 대화 재밌게 했어. 다만 제가 이거를 게스트분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재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개팅에 갔었을 때 네. 리액션을 잘해주는 리액션 봇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일단은 맞춰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정현님이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그 남자분이 착각을 하고 있다면 소개팅을 했는데 나 지금 잘 리드하고 있고 대화도 잘 되고 연합운동도 다녀오고 이랬어.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현님이 원하는 거를 해줬었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데이트 3번 하고 연남동 가고 뭐 산책하고 뭐 맥주 한 잔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. 정현님이 원하는 그 원취하는 거를 이 남자분이 빨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. 정현님이 그거를 계속 모르는 남자였었을 때는 지은님이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말해주거나 아니면 넌지시 네. 여러 번 얘기해주면 남자가 센스가 없지 않은 이상은 눈치를 채고 아니면 주선자한테라든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빨리 알아야 요게 다음에 연애가 되지 않을까. 맞네요.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는 정현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되네요. 정현님이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네. 이 상대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. 네. 우리가 호감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린 라이트만 안 켜진 거예요. 녹색불만 안 켜졌을 뿐이에요. 저는. 맞아요. 그래서 어색한 거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거고 먼저 아는 사이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오게 돼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현님이 다음 데이트 때 네. 즐겁게 하시고 말 다 하고 네. 다른 걸 이제 봐야죠. 다음 데이트 때는 서로 마음을 오픈은 해야 돼요. 오픈하고 그 다음 뭘 볼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오픈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가주자고요. 오픈하면 그래도 이제 가까운 사이에 네. 사귈 거잖아요. 네. 다만 이때 다른 무언가도 같이 봐줘야 된다. 이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수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무조건 꼬리는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
집을 보러 가서 그런 거잖아요. 그렇죠. 외관적으로 괜찮고 입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입구에 들어가서도 뭐 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뭐 이게 습도가 좀 적은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보는 것처럼. 근데 저는 썸에서 연애, 소개팅에서 연애로 넘어갈 때 연애로 들어가는 순간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들어가 봐야 아는 거군요. 들어가서는 또 다른 걸 알 수 있고 어. 들어가는 순간, 그러니까 연애로 들어갈 때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, 아, 그게 그걸- 되게 중요한 거군요. 네,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얘기해야지 이런 아, 건지. 여기서도 밀당을 하거나 네, 아니면 또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이게 뭐 남자의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걸 또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순수한 연애로 봤을 때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분명히 체크하면 좋은 연애로 가는데 요즘 뭐 20대, 30대들이 다 순수한 연애는 아니잖아요. 누군가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조금 더 할 수 있고 네. 자기가 좀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소개팅에서는 우리가 배경적 지식을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. 자연스러운 만남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. 뭐 술을 한번 먹어보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. 활동을 같이 맞아요. 하면서 뭔가를 아는 건데 그러니까 동호회를 가도 뭐 운동 동호회를 가면 같이 운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소개팅만 했으니까 데이트만 한 거예요. 맞아요. 이 데이트만 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올라가 있어요. 학습이 된다는 말이에요. 저는 맞아요.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보여줄지 PR할지도 네. 다 알고. 그래서 저는 더 자세하고 섬세한 거는 만나봐야 사실 안다고 생각하고. 만나보고 대화도 좀 더 해보고 속 깊은 네. 대화도 했었을 때 네. 그 속 깊은 대화 하나 자체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주제가 이 사람이 어떤 대화로 나를 이끌어 줄지 네. 내가 고민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잘 들어주고 그 고민을 해결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민을 봐주는 시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속 깊은 대화들이 뭐 고민일 경우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. 요즘 회사를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. 뭐 아니면 은행원이시니까 요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적인 것도 아니면 친구랑 뭔가 잘 안 됐었을 때 그런 얘기도 설득 던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그거 던지면 그 남자의 대화의 시작부터가 네. 딱 판단할 수 있는 맞아요. 아니면 연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그쵸. 왜냐하면 내가 계속 만나면 나도 그 사람한테 넋두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넋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코드가 맞지 않을까. 그쵸. 그럼 지은님이 음.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조언해주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따뜻한 말로 하면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정현님을 위해서. 정현님이 동생일 거 아니에요. 그러네요. 정현님, 지금 제가 아까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분을 내가 만나도 될까? 이런 고민을 너무 앞세우기보다는 지금 정현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는지 나도 이분과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분이 충분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하면은 그걸 그냥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.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도 고민을 보내준 것처럼 네, 어느 정도 남자분한테도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도 맞아요. 지금 이 관계 안에서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. 맞아, 그 타이밍 놓치면 다시 안 와요. 네, 소개팅이란 게 그런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정현님 고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. 저도 응원할게요.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